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세계 정세가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리스크 해지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악화 일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유 관련 제재를 추가하면서 러시아의 고립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추출 관련 설비 기술에 제약을 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주요 에너지 공급자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명분입니다. 러시아 군사 방위 관련 단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러시아 고립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강도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러시아 역시 강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다 조여지는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건 핵공격 카드인데 한치의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고 이번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3차 세계대전을 핵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위협성 멘트를 내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합의 가능 의제는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참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지 여러모로 궁금한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흔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상폭을 0.2%포인트로 밝히면서 시장에 안도 시그널을 날렸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벌어지면서 결국 연준의 긴축 속도에도 변화를 일으킨 것인데 전쟁의 후폭풍이 아직은 남아있는 만큼 사실 아직은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우려되는 다음 단계는 바로 중국의 대만 이슈입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만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역시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대만으로 대표단까지 보내고 중국이 대만 문제 개입에 으름장을 놓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이러다 군사 충돌이라도 나게 되면 유럽과 아시아 두 곳에서 전쟁이 나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인데 전쟁이 나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럴 경우에 자산 리스크 해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계 정세가 참 복잡하고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 흐름에 암호화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세와 경제 흐름을 귀찮아도 알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다소 관심사는 아니었던 부분들이라도 내 지갑, 내 자산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이슈들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서방의 제재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전방위적으로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추출 설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제재안에 포함시키면서 러시아의 정유 역량에 장기적으로 제약을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득 볼 건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접근을 옥죄면서 경제와 군대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 군사 방위 관련 단체 22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전투기와 장갑차, 이런 군수물자 제조 업체 등이 대부분입니다. G7 재무장관들도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암호화폐 제재를 검토하자라고 합의를 모았습니다. 금융제재를 비트코인으로 회피한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면서 재무장관들도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이상한 방안을 대응 방안이라고 내놨습니다. 대체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지 이런 세부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유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실효성 있게 제재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글로벌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의 기본 이념을 무시하면서 일단 푸틴부터 잡자, 일반 러시아 국민들 쏘리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탈중앙화 이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을 모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말하듯이 비트코인 제재한다 이런 말들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건데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의 전범들이 자금 회피를 할 경우에는 그게 뭐든 잡아야겠지만 애꿎은 일반 국민들까지 싸그리 제재를 한다라는 게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다소 참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막무가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면 그것은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핵무기 보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공격 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되도 않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세상이 참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다시 100년의 시간을 뒤로 거슬러서 돌리고 있구나. 이런 한숨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면 할수록 전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전쟁의 어려움과 상흔이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것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말을 종이장 찢듯이 대하는 독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를 긴장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허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합의 가능 안건을 찾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는데 러시아의 멍청하고 수준 떨어지는 군사작전이 온 세계에 확인되고 알려진 만큼 의외로 극적인 정전 선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시장에 안도 시그널을 날린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겠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면서 고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을 시원하게 제거해줬습니다. 회의 직전에 구체적인 수치를 꽤 단정적으로 밝힌 것은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돌이켜보면 파월 의장이 회의 직전에 이렇게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의사결정 방향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하원 발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0.25%포인트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직 그렇게 큰 게 없다. 대차 대조표 축소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 안 낼 거니까 4월 이후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안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미국 증시는 모처럼 안도 랠리를 하면서 하답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내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증시의 랠리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반등 뒤에 횡보 조정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급격한 반등 이후에 45,000달러에서 저항을 바로 맞았고 현재 44,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6,000달러 부근까지 저항 구간으로 지목된 만큼 지금의 구간을 얼마나 잘 다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최대 관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3포인트 빠진 39를 기록하면서 다시 공포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름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46,000달러 돌파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차트의 과매수 상태가 나타나면서 44,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멘텀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좀 더 깊은 후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매수 세력이 4만 달러에서 활성 상태를 유지하면 하락은 안정화될 수 있다. 다만 일간 차트 기준 46,000달러 부근에 강한 저항이 있는데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저항을 돌파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표는 중립적이지만 주간 차트에서는 하락 모멘텀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서 3월에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의 회복세는 45,821달러와 상승 채널의 저항선 사이에 있는 오버헤드 저항 영역에 도달했다. 곰세력이 이 구간을 강하게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4만 달러 부근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RSI가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황소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황소가 20일 지수 이동 평균에서 하락을 저지하면 상향 돌파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에는 52,088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반면 이동 평균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는 채널의 지지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 차트를 보면 32,000달러 부근까지 후퇴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금리 인상 이슈가 시장의 기대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요 불확실성은 전쟁 리스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단연 대만 이슈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예민한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미국이 대만으로 대표단을 보내는 것만 봐도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에서 고위급을 지낸 인사들이 무더기로 방문을 했거나 할 예정이어서 미국이 꽤나 대만 리스크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직 인사들이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고 전직 인사들이 중국을 상대하는 그런 상황의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당장 발끈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배제된 미중 관계 정상화는 없다. 이렇게 맞불을 놓았는데 그러면서 대만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시도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언행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친중국 성향의 미디어들 역시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을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치 역량을 보여준 부분은 투자자로서는 깊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리스크 해치를 얼마나 해줄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아예 대놓고 중국의 대만 침공 전에 달러를 팔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루블과 우크라이나의 흐리우냐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 급등 상황을 예로 들면서 전통적인 은행 업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질 때 비트코인이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이 최근 위험자산에서 분리되면서 광범위한 시장과 분리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달러 비축량을 팔아야 한다. 이게 많은 측면에서 빅딜이다. 세계의 탈달러화를 가속화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클 셀러는 모든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라면서 비트코인이 희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자율은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외교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라면서 비트코인이 희망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앙화된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탈중앙화의 컨셉이 꽤나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제재의 대상으로 또 어딘가에서는 희망의 대상으로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내지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있을 때 누군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회피를 하는 것이고 누가 더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입증이 될 것이고 결국 리스크를 테이킹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많이 안겨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들 잘 참고하셔서 의사결정도 잘 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